예, 저희가 준비한 7입니다. 제명 철수연대 불씨가 지펴질까요? 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여의도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이 아니라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뭘 제안했다. 그러니까 단일화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 여권에서 이런 얘기 돌려오는데요. 안민석 의원과 김재현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해석을 하면은 좀 좋은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 쪽에 대통령 빼고는 다 가져가라라고 제안을 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단일화에 상당히 우리 쪽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도 뭐 풍문으로 들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빼고는 다 가져가라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 측의 의원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요. 주로 이제 단일화는 2등하고 3등 후보가 많이 있거든요. 1등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목맬 이유가 없죠. 그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저는 완전하게 뭐 실현 불가능한 이건 아니라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걸어서 정말 죄송한데 물론 뭐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정확히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 생각을 이제 뭐 여론을 제가 수치를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치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이게 명분하고 실리거든요. 과연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명분이 있는가?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이게 정권 교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단일화는 명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게 두 분이 단일화했을 때 지지층이 따라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전부 이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저는 과반 이상은 안 갈 것이다. 이것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크게 보면 이게 그 파괴력도 없고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하는 게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번 주 내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 선택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왜 뜨겁냐면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국민의힘 뭐 내홍이 있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이상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 추세다. 뭔가 안철수 후보도 뭐 꼭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 혼란이 있었을 때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져 갔었거든요. 상승 국면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 마음은 결국은 그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그거는 사실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안철수 후보 간에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냥 민주당이 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시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신뢰하지를 않을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이건 만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리를 아예 안철수 후보에게 준다면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제일 먼저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서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용서할 수 없는 인물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얘기는 괜히 군불만 민주당 쪽에서 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화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야권 단일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된다. 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안철수 후보 쪽이나 이재명 후보 쪽 둘 다 아니라는데 왜 그럼 계속 소문이 벌어지냐?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안철수 후보 측과 민주당이 물밑에서 교감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않을 이유는 또 없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는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깊은 마음속 속은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한 테이블에 만나서 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한다면 단일화 논의를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말에 좀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저희 지금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또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일반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도원 의원님, 앞서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신뢰가 있다면 단일화도 합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럼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을 뭔가 담판을 통해서 여론조사 이런 거 없이 하자는 건데 이걸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문서가 있어서 서명을 한다면은 그거야 한 3분이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방향만 같으면 이렇게 신뢰를 강조한 거고 그렇게 10분이든 5분 내에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10시간이든 열흘이든 아니면은 한 달이든 물밑에서 협상은 필요하겠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국민들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저희 협력하겠습니다.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논의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단일화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여망하는 중도와 보수 세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여망에 밀려서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 후보 측과 접촉은 필요하다. 여기에는 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요 며칠 잇따른 인터뷰에서 그 입장을 밝혔고 후보가 일단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캠프에서 어떤 그게 팀이 되든 개인이 되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연구를 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물밑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 덧붙이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그 성의를 보였어요. 아까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루킹 관련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하든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 조직도 있고 당도 알겠습니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간의 관계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도 이런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권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지시 안 했다면서 직접 사과를 왜 하냐, 김혜경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던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의 주체가 민주당이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약을 누가 먹었는지 그 대리 처방 얘기, 의혹을 왜 말 안 하나요? 또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김혜경 씨는 내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또 볼까요? 검찰공화국은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 혹은 이재명 후보의 시각을 좀 옹호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검찰공화국, 비리공화국은 오늘 댓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주에 댓글까지 정리하겠습니다.